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모처럼 장맛비가 내렸죠. 이걸로 가뭄이 좀 해소되나 싶었는데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오는 8월 초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주암댐입니다. 광주와 순천, 여수산단 등이 이곳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비가 적게 내려 강우량이 평년의 56%에 불과하고 저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면의 흙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요. 예년에 비해 물 수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400mm 이상 정도는 이제 그 비가 와야 어느 정도 정상 단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암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24%. 지난 18일부터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우선 하천 유지용수나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문제는 가뭄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도 오는 27일 전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심각 단계는 8월 중에 저희가 현재의 이 가뭄이 마른 장마와 가뭄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8월 중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실사용량을 20% 줄이게 됩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경제적 타격도 예상됩니다. 우리 강주시에 있는 많은 산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피해가 막심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들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저수지나 지하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에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오늘 현장 검증을 한다며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에게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돌아왔을까요?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곡성에서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비탈을 타고 흘러내린 토사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됐던 경작지는 복구됐고 귀퉁이가 찢어지듯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 아래엔 옹벽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공사랑 천연 복구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이제 경작을 지을 수 있게끔 농경지 복구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는 어느덧 거의 끝나가지만 부실한 공사로 이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증을 의뢰하고 이에 공단이 자신들은 산사태 사고 검증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회신하느라 1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 만 2년이 다 된 오늘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만난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금껏 기소가 안 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질문을 시작하자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조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 조사는 사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이었다며 조사가 끝나서 자리를 떠난 것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아해합니다. 현장은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말끔히 정리가 됐지만 이 사건만은 지지부진하게 혹시나 무슨 반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의문스러운 저기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자연재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5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광주경찰이 전세대출 사기범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가짜 서류로 전월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가짜 서류로 신청해 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직 시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시교육청 행정예산과의 수사관을 보내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한 서류와 담당자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 선정위원으로 있던 최영환 당시 시의원이 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5천여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목포시 의회가 시행 시기를 늦추도록 했더니 시민사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목포시 의회가 무소속 시장의 발목을 잡느냐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즉시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목포 시민의 염원인 청소년 100원 버스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목포시의회에 입법 청원을 했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박홍률 시장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목포시는 8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면 예산 6억 6천만 원, 내년부터는 19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목포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8월에서 10월로 변경했습니다. 이 의원 한 분 한 분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백과 원칙에 의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 정례회 때 그 절차를 밟아서 시민단체는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목포시의회가 당리당략 때문에 무소속 시장의 공약 이행과 시민들의 요구를 거스른다고 비판합니다. 공약으로도 모두가 전면적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좀 조율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태클 걸기 같은 느낌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개 자치단체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고 무안군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 20일 비탈면 붕괴로 전면 통제됐던 서해안고속도로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하행선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오늘 자정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돼 1차로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탈면 복구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엑스포장에 마련된 대형 회의장. 박람회와 남해안 관광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열띤 발표가 이어집니다.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된 국제관 광장도 오랜만에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하니까 여기 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간줄 모르겠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설치 미술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서는 얼음을 이용해 즉석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좀 시각성을 좀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관람객 800만 명이 다녀가며 여수 발전의 원동력이 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 첫째 날인 오늘은 개회식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고 내일부터는 해양 서커스와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다로부터의 녹색 성장이라는 여수 선언,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양한 공연도 보고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는 박람회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오는 2026년 열리게 될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할 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옛날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행사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등 4군데에서 통기타와 댄스, 무용, 낭만바다 노래방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꾸며진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평화광장과 목포 근대역사관 등에서 2022 목포 항구 버스킹을 개최합니다. 목포 항구 버스킹은 1, 2차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버스커들이 K-팝 커버 댄스와 7080 가요, 재즈와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매주 선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광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에 수집된 호흡기 환자의 표본 검체 41건 가운데 2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2020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다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와 맞물려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